네,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시장에 대한 체크와 또 내일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삼성전자 이야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차츰 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일주일 시장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코스닥은 4%가 넘는 상승세, 코스피는 3.8%가 넘는 그런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서 차츰차츰 4월 들어서면서 반등폭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어떠한 회복 기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럴 부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인들이 8,400억이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 2월 달인가요? 2월 이후로 한 2개월 만에 개인들이 8천억이 넘는 그런 매도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 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동학개미 운동이 끝났을까? 뭐 이렇게 좀 먼저 예측을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가 천천히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죠. 4월 9일부터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반영에 앞서서 오늘도 기관들이 1조 원이 넘는 대량 순매수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양호했었어요. 어떤 특별한 업종이 눈에띄게 강세를 보였고 또 어떤 특정한 업종이 눈에띄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고른 상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다소 밋밋하긴 합니다만 시장의 하반 경기성을 유지해 줄 만한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동학 개미 운동뿐만이 아니라 증시 안정펀드 약 1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죠. 증시 안정기금의 발동도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추가적인 하락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 만한 그런 어떤 장치가 또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치료제 관련해서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치료제가 조만간 이제 임상이 마무리가 된다 이런 얘기도 투자 심리를 좀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발표도 나와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을 좀 찾아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확산이 절정에 이른다라는 그런 시사를 하는 또 발표를 기자회견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심리적인 어떤 즉 비관론이든 낙관론이든 상관없이 심리적 영향에서 이제는 그렇죠.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내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의 전망치보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임박됨에 따라서 예상치, 그죠? 시장 컨센서스는 계속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내일 만약에 이제 대부분 중론이 뭐냐면 지금 실적은 1분기 때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6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 1분기 기준이 6조 원 조금 넘을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잠정 실적은 6조 원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올랐어요. 물론 삼성전자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자,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올랐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주요 변수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죠? 지난 2주 동안에 1,000만 건이 넘어섰다 그러죠. 사상 최고치.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상황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4월 10일 한 금요일 정도에 아침에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그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도 2013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확산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펀더멘탈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물론, 실적, 1분기 실적이 이제 삼성전자를 출발로, 속속히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어닝 쇼크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다는 게 뭐예요? 마음가짐이 일단 많이 혼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대 탁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또 2분기 실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우리가 불확실성 해소 차원 그다음에 이 심리적인 공포감,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일단 좀 긍정적인 어떠한 흐름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번 주에 또 오펙, 그죠? 석유 수출국 기구 또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감산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이 부분도 시장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코스피 시장의 어떤 흐름, 피보나치로 계산을 한 거죠. 그죠? 61.8%, 38.2% 피보나치 수열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막연한 이제 어떤 흐름대로 예측하는 것보다 피보나치 조정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 3월 19일 최악의 바닥을 찍은 이후로 반등이 그렇죠? 지금 23.6%를 넘어서서 38.2% 정도라고 한다면 1758포인트거든요. 이미 넘어섰어요. 그죠? 만약에 61.8%까지 되돌림을 준다면 1940선까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1790선을 넘었는데 1800선의 코스피 기준으로 바짝 다가섰기 때문에 거기 38.2%라고 할 수 있는 1758포인트 이제 쉽게 1750, 60 지지를 얼만큼 확보를 하느냐. 그죠? 제가 볼 때는 1750선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되면서 또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이 또 변수를 줄 가능성이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잠정 실적을 내일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안 좋을 걸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초반, 6조 1000억, 12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1% 정도 지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11%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관적인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평가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는 6조가 조금 넘는데요. 5조 5천억까지 1분기 영업이익을 5조 5천억까지 예상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년 동기 대비 약 11%가 넘게 지금 하락을 하는 거고 전 분기 대비 지난 2019년도 4분기 대비는 20%가 넘는 그런 어떤 하락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삼성전자 펀더멘탈을 우리가 그렇죠. 좀 충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출액은 약 55조 정도. 그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뚜껑이 열려 봐야 돼요. 아무래도 대부분 전망치가 일단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반도체. 지금 뭐 서버 디램이라든가 반도체 디램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모바일 또 이 가전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도체에서 얼만큼 커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재택근무도 좀 많아지고, 또 학생들, 그죠, 온라인 계약을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용산 전자상가 이런 데는 PC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3월 용산 전자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PC 수요가 전 분기 대비, 이제 전월 대비, 2월 대비 30%나 크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활동 증가로 인해서 지금 서버 디램 수요라든가 PC 디램
또 웹캠이라든가 또 PC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스마트폰 뭐 안 팔릴 수 있죠. 그죠? 가전 수요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을 얼만큼 상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1분기 또 2분기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뭐 생각 같았던 희망사항으로서는 조금 이 환율 효과까지 작용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걸 떠나서 일단 그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결론이 일단 내일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알턴 뭐 이 빠지는 것처럼 불확실성 해소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센치멘탈에서 펀더멘탈 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초점이 그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큰 쇼크만 아니라고 한다면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주가가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뭐 디램 수요라든가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0% 캡룰 삼성전자에 적용이 될 수 있는 10% 캡룰이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거기다가 반도체 ASP 증가, 연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만약 이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뭐 10% 캡룰이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과 상관없는 이 패시브 펀드 이 매도 물량이 많이 완화된다라는 점도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자, 일단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쵸?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접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재택근무라든가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같은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이 확대에 따라서 인터넷 데이터의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삼성전자에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설비 투자도 많이 감소를 하고 이 서버 D램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다시 오지 않을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는요.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삼성전자의 질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면 뭐 비메모리 관련해서 EUV 극자외선 노광 공정 EUV 라인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 파운드리 가동률이 타이트하다. 그죠? 뭐 메모리 투자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D램에도 EUV 극자외선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폴더블 폰, 플래시 디자인 라인업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투자 사이클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현재 PBR이 1배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펀더멘탈적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더 이전이 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또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 잘 팔리는 어떠한 제품이요. 깜짝 바겐 세일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만 상승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또 뭐가 상승을 했습니까? 삼성전자와 관계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 뭐 동진쌤 이제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 솔브레인 같은 것들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비메모리 관련주 네페스라든가 또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일 발표가 될 삼성전자의 실적 뭐 실적을 어떻게 또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삼성전자의 어떤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9일 날 발표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글쎄요. 어느 정도가 나올까? 근데 이번에는 최고치가 약 700만 건 정도 돼요. 그죠? 거기 보시면
700만 건이 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치도 2013년 이후 이제 최저 수준까지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한 7년 전으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 4분기 때 7조가 조금 넘었었죠. 영업이익 기준이에요. 그죠? 매출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난 4분기에 7조 원대 초반 7조 1000억 정도 됐었죠. 근데 이제 올 2020년 1분기 때 예상치가 지금 1조 정도가 줄어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1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그죠? 1분기, 2분기가 좀 비수기인데 아무튼 1조 원 정도가 더 감소를 하고 더 이상, 그 이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내일 결과를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요. 일단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왜 또 관심이 많아지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그죠?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서 모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오늘 8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글쎄요, 과연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을지, 그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걸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도 소폭 매도를 했는데 개인만큼 많이 팔진 않았어요.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팔았네요. 그죠? 오늘. 자, 그렇게 본다면 어느 구간에서 산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느냐? 그렇죠? 굉장히 싸게 산 지수 1400, 1500 그 근처에 산 물량들이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이 실현을 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연초 이후 지수 구간별 개인 순매수 대금을 보게 되면 2000에서 2200대가 제일 많아요. 그죠? 거의 한 9조 원. 자, 그렇게 본다면 지수가 아직은 뭐 180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 난 거는 지금 뭐 1400대 조금 산 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손해보고 삼성전자를 팔진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먼저 저가에서 가장 저가에서 매수한 그런 개인들이 매도한 그런 물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장기 투자로 들어온 개인 매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부동산 자금이 산다.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쉽게 조금 올랐을 때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런 뭐 단기 매매로 들어오는 그런 물량 뭐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자금으로 젊은 친구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이런 자금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사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생각보다 많은 개인들의 매도 그중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다라는 점을 한번 내일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개인들이 산 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ETF도 많이 샀습니다. 그죠? 특히 뭐 선물 코덱스 200 선물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 많이 산 것 같아요. 무작정 아래 방향 쪽으로. 그것도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ETF를 많이 샀고 그다음 이제 하이닉스, SCI 뭐 원유 ETF도 많이 샀네요. 그죠?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났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죠? 최근에 주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둘 다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이 오늘 개인들 매도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많이 샀네요.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들이 많이 샀고 개인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들이 아직까지 큰 이익을 내고 파는 건 아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개인들이 지금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동학 삼성전자 운동을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긴 어렵다. 삼성전자 시세를 끌어올리긴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역부족이죠. 그러나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할 수 있다. 왜? 그렇죠. 동학 개미 운동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들의 주식을 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다가 증시 안정 펀드 기금, 그죠? 10조 원 가까운 증시 안정 펀드가 또 강한 하방 경기성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라는 점.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센치멘탈이 펀더멘탈로 가는 그런 분기점, 오히려 좀 펀더멘탈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너무 막연한 공포, 과도한 하락, 그죠? 지나친 비관론은 어느 정도 정점을 좀 통과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순매수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분명 우리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거기 이제 삼성 SDI든 많이 올라서 많이 또 떨어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하시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만 더 버티시면 다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너무 지나친 막연한 공포, 지금 어떤 분들은 전화 와서 막 그래요. 뭐, 현금화를 해야 된다. 또, 뭐, 예금도 뺀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들, 비관적인 얘기들, 기사들 들어보면, 예금도 다 빼야죠. 그쵸? 왜? 5천만 원밖에, 지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예금자보호법이. 그래서 아직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또 고민은 하는 그런 또, 저희 회원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만, 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 유입할 정도로 S&P 500 지수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흐름 자체가 아직은 뭐 상승세로 회복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유입으로 전환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분명하게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점을 지나서 다시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초점이 몰려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이런, 그쵸, 지금 뭐 PBR이 1배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된 가격 메리트가 또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동학 개미 운동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접근할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대부분 전망대로 뭐 다시 뭐 1900 가면 다시 또 팔았다가, 그죠? 또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가 사고 팔고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어떤 윤과 또 시황을 우리가 또 봐야,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해 드리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 경력이 없는 초보자분들이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길게 좀 여유 있게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사 모아야지, 뭐 전망이 좀 안 좋, 또 밀린다, 전저점까지 내려간다, 이런 전망 때문에 뭐 한번 팔고 다시 산다, 이런 어떤 생각들은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주 초보다, 그럼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혼자 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세요. 꼭 저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대투자연구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하는 어떤 전문가들하고 손을 잡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위험성 측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체험 VIP도 3개월에 100만 원, 그죠? VIP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기회를 드립니다. 밑에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인내를 해 주시고 주식공장장 TV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